자, 어제, 그리고 지금 내가 여름방학 3주짜리 방특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건데,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부분만 딱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느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전체를 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짚고 갈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지금 안 돼요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그 안 되는 건 냅둬. 나중에 어차피 정규 수업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반이 이렇게 나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천천히 가는 반, 좀 빨리 가는 반, 이렇게 나뉠 거니까, 그때 이제 채워 넣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단원에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래도 진짜 예전에 우리 반에 5천고에서 엄청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던 반이 있었거든. 한 3년 전? 그때 문에 있을 때. 그 반에 5천고 1등급이 8명인데 그 중에 7명이 그때 우리 반에 다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때 걔네들이 이 시점에, 아니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2월달 시점에 인재 개념원리 반 하고 있었어. 처음으로. 니네가 걔네들보다 빨라. 그리고 걔네들 전부 다 쌩 겨우겨우 풀던 아이들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 나중에 겨울방학 때 사실 걔네들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겨울방학 때. 그때 2월달 이후로 나머지 반을 엄청 좀 빨리 떼긴 했는데, 그때 좀 빡세게 하면 돼, 빡세게. 지금도 물론 빡세게 하면 나중에 더 편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좀 느리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물론 5천고 기준이야. 내가 동성고나 그 이상 갈 사람들은 지금도 개빡세게 해야 돼.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자, 어쨌든 자, 거기 어디였지? 안 켰구나. 복소수에서 잘 안 되는 것들 뭐가 있었을까? 질문해 볼래? 잠깐만, 책 하나만 좀. 잠깐만. 여기 없구나. 야, 복수에서 그 몇 쪽이냐? 페이지로? 20쪽 개념. 20쪽. 20쪽. 없었어? 다 풀려? 2번? 나 왜 이렇게 덥지? 또? 26에 4번이. 또? 5번이요. 응, 6번. 뒤에는? 뒤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었지? 이게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일단 8번이랑 7번 풀어줄게. 자,
일단 실수, 허수, 복소수. 일단 복소수는 전부다. 그지? 니네가 아는 숫자는 전부 복소수야. 네, 답 먼저 불러주세요. 몰라. 답은 니네가 가지고 있어. 난 답이 없어. 아, 잠깐만. 요 파일은 답이 없는 파일이라서. 잠깐만. 나도 옆에 답을 좀 해놨어야 돼. 이번에, 그래도 내가 매겨오라고 그랬잖아. 2번은 4번이고, 맞나? 그 다음에 질문 한 거만 불러줄게. 나머지는 니네가 나중에 매겨. 4번은 5번이고, 5번은 1번이고, 6번은 3번이야. 자, 2번 볼게. 일단 i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허수라고 하기에는 여기 있는 i제곱. 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 얘는 일단 무리수겠지. 그지? 무리수라는 건 실수라는 얘기야. 그 다음 i는 당연히 이제 허수겠지. 1-i도 마찬가지 허수겠지. 그 다음 0은 뭐야? 실수겠지. 그지? 정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i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지? i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i라는 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그랬어. 맞지?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무리수겠지? 그 다음 i 4제곱은 i라는 것 자체가 몇 주기 복소수라고 그랬어? 4주기. 그러니까 i 4제곱이니까 얘는 1. 오케이? 그래서 실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 계산인데 계산은 그냥 너희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2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i고 이렇게 하면 2랑 3이랑 곱하면 되니까 6i고 이제 여기서 조심하라고 그랬어. 요거 3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5인데 i랑 곱하면 i의 제곱이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5니까 17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i 제곱 1 아니에요? 아니 그 옆에 문제. 아니 여기 없어. 어디? 아니 2번에 2번에. 마이너스 i 제곱 실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그지? 2루트 2 플러스 1. 실수. 무리수. 무리수이면서 실수지.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너희들 그냥 이건 4주기니까 계산 안 해도 얼마? 0. 계산 안 해도 0.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i 플러스 자 i 제곱 하면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i 제곱에다가 1,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 4제곱은 플러스 1 플러스 i 5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 1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i 5제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i 4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4제곱보다 높은 거는 4제곱에다가 i를 곱하는 거야. 알겠지? 5제곱은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얘는 i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답은 i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일단 교과서 풀이 방법으로 일단 풀어줄게. 1008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i 4제곱이 나올 예정이라는 거야. 자, 1-i, 1 플러스 i니까 이거 그거랑 똑같아. 1 플러스 루트 2, 1 뭐 마이너스 루트 2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유리화예요, 유리화. 근데 얘는 복소수기 때문에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 자, 그러면, 자, 요거, 요렇게 곱하면, 아니, 이렇게 곱하면이 아니라, a-b, a 플러스 b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돼? 2. 여기서 조심해야 돼. 1의 제곱은 1.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래서 2. 맞지? 그러니까 분모는 여기에서 애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해라. 알겠지? 분모.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i의 1008제곱. 그래서 자 1008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야. 4, 2, 8, 20, 4, 5, 28, 4, 2, 8. 자, 얘는 4제곱에 252제곱. 그래서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 나온 김에 복소평면을 가르쳐 줄게. 그냥 소개만 할 테니까 써먹을 수 있는, 나중에 다시 본 수업 때 그때 할 거야.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건데, 지금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1 플러스 i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x축을 우리는 실수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y축을 우리는 허수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bi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a, b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1 플러스 i라는 거는 이제 1, 1이 되겠지. 이렇게 동경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자, 요거 하기 전에 a 플러스 bi를 우리는 두 가지 요소로 판단을 할 건데, 일단 크기랑 각을 판단을 할 거야. 크기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판단을 할 거고, 뭔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해보면 되게 쉬워. 알겠지? 쫄지 마. 자, 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이라는 건 얘를 여기 찍었을 때 여기를 세타 이렇게 판단을 할 거야. 혹시 세타 다 모르겠구나. 세타라는 거는 그냥 각을 그냥 세타라고 잡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있거든. 세타라고 이거. 고등학교 때는 각을 x 뭐 이런 식으로 안 두고 그냥 세타라고 두거든. 예, 그래서 난 이게 좀 편해가지고 세타 됐지? 그냥 미지수 잡은 거야, 아무거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복소수를 우리는 이 복소평면에다가 딱 놨을 때는 크기와 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i라는 애는, 자,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1이니까 얘는 몇 도? 4분의 8. 미안. 각은 45도.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지. 45도. 오케이? 얘는 크기가 루트 2내고 각은 45도짜리 애야. 그럼 얘는 뭘까? 크기는 루트 2내고 각은 어떻게 될까? 1-i라는 애는 1,-1이니까 여기 요렇게 되겠지. 그럼 각이 요만큼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플러스라고 하니까 이 뒤로 간 요거는 마이너스 45도라고 할 수 있겠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뭐가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놓는 거라니까.
처음은 요거잖아. 이거는 그냥 아 그런갑다 하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까지 각이 45도 마이너스 45도라고 잡는 거 모르겠는 사람.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Z 하나랑 Z 두 개를 곱하거나 Z 두 개를 나눌 거거든. 곱할 때는 자 마찬가지야. 크기는 마찬가지 곱하면 돼. 그냥 곱하면 된다. 근데 각은 더하는 거야. 나누기는 크기는 그냥 나누면 되고 각은 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보자. 얘는 지금 크기가 루트 2 루트 2잖아. 근데 나누는 거지. 그럼 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 들어갈 복소수는 크기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적어줄게. 루트 2분의 루트 2 해서 1이 될 거야. 됐냐? 각은 원래가 45도였어. 근데 나눌 때는 각은 빼라고 했지. 그러니까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나누면 빼면 9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애는 크기는 1이면서 90도짜리 복소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게. 자, 각이 90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크기가 1인 얘가 돼. 요게 돼, 요게.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야? 0,1이지. 그러면 0,1을 다시 복소수로 바꾸면 뭐가 돼? 여기는 i가 돼. 그러면 i라는 건 아까 몇 주기짜리였지? i는 0,1이잖아. 90도잖아. 그지? 맞냐? 그래서 얘가 잘 봐. 90도짜리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360이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360n. 여기까지 딱 떨어지게. 그래서 얘는 그냥 4주기짜리가 되는 거야. 다시 요거를 계산을 안 하고 우리는 눈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제부터 봐봐. 얘는 45도짜리. 어차피 크기는 똑같으니까 됐고, 얘는 45도짜리, 얘는 마이너스 45도짜리. 나누면 플러스 90도짜리. 아, 얘가 90도짜리니까 4주기구나. 아, 그러면 어디서 요 1008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를 이렇게 풀 때 손을 안 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익숙해지면. 알겠어? 이게 복소평면을 사용하는 거야. 자, 하나만 해볼게. 어제 내가 얘기했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요거의 주기를 알아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지? 세제곱 해야 된다고 했었지. 맞지? 그저께 내가 얘기했었지. 마지막에 세제곱 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평면에다가 나타내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알겠지? 실수분은 X축, 허수분은 Y축.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얘가 몇 도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봐봐. 어차피 크기는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1 이렇게 돼. 여기 크기는 1이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아니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 각 몇 도냐?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몇 도야? 30도겠지. 상합비에서 다 배웠다. 그지? 1대 루트 3이니까 30도. 그럼 얘는 몇 도? 120도. 그러면 120도에서 몇을 곱해야 360이 돼? 3을 곱해야 360이 되지? 그러면 얘는 몇 제곱을 하면 1이 될까?
안 해봐도 세제곱하면 1이 될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야. 안 해봐도. 오케이? 이게 복소평면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소수 자체가 몇 주기인지를 빨리 알아야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5,000고 정도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와. 근데 이게 12주기짜리도 있다. 예전에 숙명여고에서 나온 문제인데 12주기짜리 복소수가 나온 거야. 그럼 걔네들은 그거 복소평면을 몰랐으면 제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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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하다 안 나와 하다가 세제곱을 해야 되겠네. 세제곱을 한번 하고 제곱을 한번 하고 아직도 안 나와. 또 제곱을 해야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슨 말이야? 니네 다 복소평면을 알고 있지. 그거를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하는 놈들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 잘하는 학교들은 다 그런 거를 이제 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한 10년 전쯤? 10년 전쯤에는 되게 특별한 어떤 스킬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문제 하나 더 있던데 어디였지? 요거 자, 요것도 자, 눈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자, 위에는 뭐야?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위에는 몇 도? 마이너스 45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해. 자, 밑에는 그냥 45도야. 잠깐만. 비행기 안 켰어. 이거 전화 오면 또 꺼진단 말이야. 다행이다. 이거 학원 핸드폰이라서. 그러면 두 개 빼면은 마이너스 90도가 되지. 맞아? 마이너스 90도라는 건 몇 도라는 얘기야? 270도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다가 몇을 곱해야 360의 배수가 될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럴 때는. 어렵지? 그지? 360의 배수가 되는 건 어렵잖아. 여기에다 몇을 곱해야지. 그러면 너희는 얘를 이렇게 봐. 자, 마이너스 90도지. 얘가 가려면, 자, 아까 전에 저게 45도짜리였어.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요거, 야, 근데 빨리 온다. 20분에 끝난다면서. 20분에 도착. 20분에 도착이었어. 자, 지금 얘는 여기란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는 알겠냐? 마이너스 90도짜리면서 크기가 1이니까 여기잖아. 그럼 얘 몇 컴마 몇이야? 0, 마이너스 1이지.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i의 2025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왜 45도? 뭐라고? 왜 45도? 이게 왜 45도냐고? 1,1이니까. 1,1이면은 1,1 찍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45도잖아. 자, 다시. 자, 얘는 마이너스 i야. 맞냐? 마이너스 i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i의 2025제곱을 구하시온 거야. 자, 일단 마이너스 i의 주기는 몇 주기겠어? 마이너스 i의 주기는 몇 주기겠어? 몇 주기야? 3주기?
그럼 세제곱, 마이너스 i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1이 된다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몇 주기?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뭐가 돼? 1주기가 되지. 1이 되지. 그러면 뭐야? 4주기짜리란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이거 복소평면으로 봐볼게. 이게 왜 4주기인지를 볼게. 마이너스 i에서 제곱을 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270도를 돈다는 얘기야. 한 번 곱해지는데. 그럼 270을 가는 거야. 이렇게. 맞지? 여기에서 또 270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또 이렇게 270도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몇 바퀴 돌았어? 잠깐만. 자, 이게 0,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270도 이렇게 도는 거야. 그지? 맞냐? 270도짜리 좀 애매하네. 계산이.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뒤쪽으로 돌자. 응? 잠깐만. 마이너스 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고 4주기 맞는데? 자, 여기서 볼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가 이 마이너스 i라는 게 마이너스 90도짜리잖아. 맞지? 마이너스 90도짜리니까 지금 한 번 아까 마이너스 i랑 곱하면 마이너스 90이랑 마이너스 90을 더해서 마이너스 180이 되지.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거든. 그럼 얘는 한 번 가면 마이너스 180이 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이너스 180에서 마이너스 90을 하면 마이너스 270이 돼. 그럼 얘는 한 번 더 가게 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70에서 마이너스 90을 가면 마이너스 360이 되지. 이렇게 가게 돼. 그러면 여기가 z라고 하면 z의 1제곱이라고 하면 여긴 z의 제곱이고 여긴 z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z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70도씩 돌리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z의 4제곱이 돼. 그러니까 얘는 4제곱을 하면 여기 1이 오는구나, 얘는 4주기짜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2025제곱을 4로 나누면 결국엔 된다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본 수업 때 좀 다시 연습하자. 연습해가지고 이건 쓸 줄 알아야 돼서. 행복한 1등, 마플 시너지에서 행복한 1등급 정도 되면은 요거를 써야만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 상문제 정도는 요거를 써야지만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연습을 제대로 할 거니까 그때 연습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요 7번 같은 문제는 사실 요 문제가 그거랑 똑같아. 중학교 3학년으로 따지면 이런 거 있잖아. x는 뭐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뭐 x제곱 뭐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구하시오. 요런 문제. 이거 제일 최악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대입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거 대입해가지고 했다가 맞춰놓고 혼난 사람이 있었어. 이 중에 있었어, 누군가.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했던 기억이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요거 가지고 2차식을 만드는 거였어, 그지? 넘기면 x-1은 루트 2가 되고, 제곱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가 되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1이 돼서 요만큼이 1이 되니까 얘는 6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만 했어. 이거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최악의 방법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걸 우리는 중3 때 했으면 얘를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z라는 거는 1 플러스 i니까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에 2에 1 마이너스 i다. 그래서 얘는 2분의 2에 1 마이너스 i다. 그래서 z는 날리니까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1 넘기면 z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i고, 양변에 제곱하면 z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자 이거 제곱하면 아까 얼마였냐? 마이너스 1이었지. 넘기면 z제곱 마이너스 2의 z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은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푼 사람들, 요거 바로 대입해가지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계산한 사람들,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풀지 않도록 한다. 식으로 만드는 거야. 닥치고 대입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는 그 성질 써서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어. 성질 써서 문제 아마 학교에서는 아마 성질 써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요거 두 개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빠져나오면 된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루트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루트 2에다가 그냥 i를 빼. 루트 마이너스 1이 뭐야? i잖아, 그지? 맞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써. 그 다음 얘는 루트 32에 i 더하기 루트 2에 i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i 루트 27에 i 더하기 루트 3의 i 여기 루트 27. 이렇게 해놓으면 명확해. 계산 실수할 게 별로 없어. 부호 때문에 틀릴 일은 별로 없어. 자, 요거과 요거 계산하면 루트 64니까 8. 그러니까 8 하고 i랑 곱하면 마이너스 8.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니까 2. 그래서 플러스 2i. 그 다음에 여기는 i랑 날라가지. 그리고 요거 약분되니까 루트 9니까 얘는 더하기 3. 얘도 요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9고. 자, 분모에 i가 있어.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실수야를 해줘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i.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요 계산하는 문제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i를 뽑아가지고 계산을 하면 편해. 안 그러면 항상 그 저거 조건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두 개를 곱할 때, 양옆으로 곱할 때는 둘 다 마이너스여야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니까, 제일 앞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뭐, 제일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그렇게 조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명확해. 그냥 계산하는 결과. 로 그냥 나오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나는 너희들한테 3학년 거 설명을 하면서 3학년 1학기 설명을 하면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솔직히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 내용들 전부 다 설명을 했어. 그래서 다들 아는 내용이거나 아는 내용이지만 나는 죽어도 안 썼던 그 내용이거나 막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듣고, 아, 중학교 때 이해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거 알아듣고, 아는 사람은 왜 그때 쌤이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깨닫길 바래.
자,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허근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어.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분의 뭐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치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의 i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 이걸 우리는 허근이라고 하지. 허근. 허수인 근.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달라진 점은 이제 허근이라는 게 나온다. 한마디로 중학교 때 우리가 그때 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2개인 경우, 중근인 경우, 그 1개인 경우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중근은 1개가 아니라고 했지. 2개, 그러니까 중근인 거 똑같은 근이 2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없다라고 배웠었는데 이게 뭐야? 이제 허근 2개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확실해졌지.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2개인 거야. 중3 때는 2개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쌤이 맨날 2개라고 했는데 왜 2개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야.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겠어? 3개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 당연히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어.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1번이라고 했지. 진짜 무지성으로 근의 공식에 잡아 넣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중요한 건 어디 갔어? 짝수 공식 써야 된다. 무조건이야 이제는. 이제는 짝수 공식 안 쓰면 절대로 안 되는 타이밍이 왔어. 중3 때는 솔직히 짝수 공식 안 써도 야, 근데 계산하다 보면 근의 공식 문제할 때 짝수 공식 써야만 되게 편해지는 것들 많잖아, 그지? 딱 나오게 되는 거. 자, 어쨌든 짝수 공식은 이제부터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이했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 한번 했지, 그지? 요거 가지고 뭐 대충 뭐 이런 식? 물론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다라고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 그지? 자, 요거를 우리 2개짜리를 그 절대값 나온 김에 2개짜리 1차 방정식을 한번 해보자. 뭐 아무거나 할게. 자, 요런 문제가 있어. 이번에 오천고등학교 시험지에 019 시험지에 나왔고 5천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자, 어쨌든 요렇게 절대값 2개짜리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요걸 어떻게 푸냐면, 자, 일단 답안지 풀이를 먼저. 서술형은 요렇게 풀어야 돼. x가 지금 절대값이 풀리는 그 기준이 뭐야? 0이 되는 게 기준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이 되는 기준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두 가지가 있어. 그럼 x의 범위를 구하려면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실수가 지금 몇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버렸냐. 2개를 여기다 딱 잡아버리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 3가지 영역으로 실수가 나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요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었다는 거. 절대값 x-3이 4이다 할 때는 x가 3이니까 x가 3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 요렇게 2개로 나눈단 말이야. 왜 2개로 나누냐면 실수 전체가 3을 딱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영역이 몇 개로 나뉘어? 2개로 나뉘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범위가 2개인 거야. 근데 얘는 범위가 지금 3개, 그래서 범위를 3개의 범위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경우, x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지. 자, 근데 는이 지금 이렇게 나눠버리면 x가 마이너스 1이랑 x가 1일 때는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데나 그냥 넣어주면 돼, 는을. 뭐 난 그냥 여기다 2개 넣을게. 아무데나 넣으면 된다, 아무데나. 는은.
됐냐? 요렇게 해놓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네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계산해보는 거였지, 직접. 기억나지, 다들?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에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6이다. 마이너스 2x는 6이다.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맞지. 마지막에 맞다 아니다는 뭐랑 비교한 거야? 요거랑 비교한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내가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을 대입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야. 그러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게 6이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2니까 는 4.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니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야. 어씨,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0은 4.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0 곱하기 x는 4 이렇게 써주는 게 니네들한테 안 헷갈린다. 그냥 요거 되게 없애버리면 오씨 뭔가 당황하거든. 왼쪽이 사라지잖아. 그럼 되게 당황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부등식에서는 더 당황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 이렇게 쓰고 x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 이거 예전에 항등식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0 곱하기 x는 k 이꼴 x는 뭐라고? 해가? 없다지.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절대로 4가 될 수 없잖아.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 질문할 거 없어? 자, 마지막. 얘는 다 짝수니까 아니지. 다 x가 1보다 크다. 맞지? 얘는 6이니까 x는 3이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됐지? 이거 절대값 2개짜리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학교 시험에 내신으로 되게 잘 나오거든. 꼭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요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 됐냐? 자, 야, 근데 니네 안 쓰냐? 이게 안 써도 되는 거야? 찍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나중에 써. 자, 일단 요렇게 푸는 게 답지풀이다. 그리고 너희들 서술형 풀이는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몇 개 학교 빼고는 지금부터 하는 풀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서술형에서. 자,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그래프로 풀 거야. 그래프가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너희 이거 기억나? 내가 맨날 외치는 거 교점 이꼴 내가 뭐라고 외치지? 그지? 교점 이꼴 연립이라고 맨날 외치지. 교점 이꼴 연립.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두 개가 있으면 요걸 fx라고 하고 요걸 gx라고 한다면 요 점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fx 이꼴 gx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었어. 그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뭐 0이다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함수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랑 y 이꼴 0이라는 요 함수로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걸로 내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기억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가을아, 너는 습관적 끄덕임 좀 하지마. 넌 안 배웠거든. 근데 왜 그걸 끄덕이고 있어? 자, 는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함수를 잡아가지고
얘네 둘이의 교점을 구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 요 식이 나오잖아.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요거를 생각을 하면 이 식을 있잖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이라는 식이랑 y는 6이라는 그래프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y는 6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었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자, y는 3이다 라는 건 어떻게, 여기가 3이면 이렇게 쭉 껐단 말이야. 기억나?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릴 거야. 그릴 건데 이거를 좀 빨리 그릴 거야. 원래는 아까처럼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뭐 대충 이런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해가 없었지. 그 다음에 1부터 뭐 여기는 뭐 대충 이런 그래프일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요 1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어차피 얘는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일단 구해 놓는 거야, 함수 값을. 자, 그러면 자, x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 요것만 그리는 거야, 우리 지금.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더하기 0 해서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야. x에다 1 대입해볼게. 여기 0, 여기 2 해서 2야. 얘는 1,2를 가져.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1,2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어줄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직선일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건 그냥 예상해서 그냥 하는 거야. 얘가 만약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는 없잖아. 중간에 기울기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 나중에 해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은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기울기만 생각하는 거야. 1보다 큰 쪽은 어때?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지. 그럼 기울기는 뭐야? 2x지. 맞아? x의 개수는 여기가 x가 나올 거고 여기가 x가 나올 거니까 두 개 합치면 2x일 거 아니야. 상수는 상관하지 말고. 그러면 기울기가 이쯤 되도록 그냥 그리는 거야. 여기에서 기울기가 이쯤 된다. 이거 비율 잘 봐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편해. 기울기가 이쯤이니까 기울기가 1인 애가 몇 도야? 45도지. 그럼 기울기가 이쯤이면 45도보다 조금 더 세워지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쯤 되도록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쟤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도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일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나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쯤 될 테니까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그래프를 다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y는 6 그리면 되겠지. y는 6을 대충 여기다 어딘가 y는 6 이렇게 해서 요점과 요점이 우리가 찾는 점이 되는 거야. 교점. 자, 여기에서 이 점을 찾을 때 요 또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요거랑 같다 해가지고 찾으면 에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기울기 가지고 도형으로 찾을 거야. 자, 얘 기울기 2지. 기울기라는 게 뭐야? x와 y의 비율. 내가 계속 얘기한다. 기울기가
그냥 단순히 점 두 개 가지고 뭐 x2 x1분의 y2 y1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힘들어. 기울기의 본질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x와 y의 서로 크기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k라고 한다면 얘는 2k가 된다. 요거의 비율이지. 그지? 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얘 6이잖아. 여기 2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2지. 그럼 얘는 4.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어? 당연히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3. 자, 여기도 볼게. 요렇게 찾아보면 마찬가지 여기가 4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원래 얘가 2였으니까 여기는 2.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 여기도 2니까 얘는 3.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3과 3. 아까 전에 식을 이만큼을 썼잖아, 그지? 나는 너희들한테 설명하면서 지금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로 만약에 문제 풀면 아까 전에 했던 이만큼까지 푸는 거를 이거 하는데 아마 한 30초도 안 걸릴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절대값 2개짜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겠지? 저거 좀 많이 중요해. 좌표 찾는 거라든지. 자, 다시 너희들 쓰면서 들어. 그냥 정리할게. 첫 번째는 일단 만나는 두 점을 구하는 거야. 요렇게 요 점이랑 요 점. 요 점은 그냥 여기가 x-1, x 플러스 1의 그 기준이 되는 점을 그냥 대입을 해서 그냥 찾으면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 두 점을 구하고 그냥 이어. 그리고 여기도 1차가 될 거니까 기울기만 딱 따져줘서 2x 마이너스 2x 되도록. 기울기가 이만큼,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만큼. 그래 놓고 이제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이 좌표를 찾을 때는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울기를 x와 y의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 기울기 가지고 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내용을 진짜 많이 하게 될 거거든. 생각보다 기울기가 많이 쓰여. 단순히 1차 방정식에서의 그 기울어진 정도 이런 것보다는 얘가 만약에 없을 때, y는 6이 없을 때 요 점의 좌표를 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콤마 요런 식으로 잡는 것도 진짜 많이 잡게 될 거야. 저거를 잡는 문제를 풀게 됐을 때는 니들이 아마 이제 1등급을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그 전까지는 저런 문제는 안 나오고. 근데 고등학교 가면 푸는 게 많이 달라. 내가 타겟팅이 일단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푸는 방식, 푸는 문제들의 그 퀄리티가 진짜 많이 다를 거야. 진짜. 중학교랑은 달라. 중학교 때는 요만큼 푸는 애랑 요만큼 푸는 애 다 똑같이 100점 가까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달라. 아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문제를 다 소화를 해줘야 그 다음에 난이도로 그 다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니네가 처음 이거 할 때 이 정도 난이도의 양을 못 맞췄다? 그러면 다시 이 난이도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에 갈 수 있는 거는 요까지밖에 못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들의 기대 등급은 딱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하는 거를 다 소화를 못 시켜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업은 여기까지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이거를 다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다 소화를 못한다. 그럼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의 등급이 니네 마지막 등급이 될 거야 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중3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하지. 처음에 이만큼 올려놔야 돼. 그래야 이만큼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 물론 5,000권은 가능하긴 해. 가능하게. (5,000권은) 만약에 10이라고 치면 한 7까지만 가면 돼. 7까지만. 그럼 1등급 나와. 근데 동성제철은 10까지 가야지. 그래야 그래도 2등급 나오겠다. 됐지? 넘어갈게. 절대값은 여기서 멈추고. 괜히 설명해가지고 시간 괜히 많이 타네.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진짜 중요하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을 바라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뿔마가 다 살아있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뿔마도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럴 때는 중근이다.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중3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하지. 이게 판별식의 사용법이었어. 근데 판별식의 사용법은 사실상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에서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자, 함수가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판별식은 이런 데 쓰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이해 못하면 이해 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부등식 못 푼다. 2차 부등식 못 풀어.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를 뭐 알파 이렇게 하자. 이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건 x절편이기 때문에 y에다 0 대입하면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건 중3이라고 했어. 이거는 뭐라고? 지금 요게 x축이니까 이게 뭐야? y는 0이지.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얘는 y는 0이라는 요 그래프랑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문제는 뭐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잡는 거야. y는 0이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교점을 찾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교점 이꼴 연립.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요 식이 되는 거지. 됐지? 이거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자, 그러면 얘는 교점이 몇 개? 2개야. 라는 얘기는, 교점이 2개란 얘기는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꼬라지가 됐잖아.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바라보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2차 방정식에서 x가 2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됐어? D는
판별식이라고 쓰기 귀찮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D라고 쓴다고 했다. 얘는 뭐겠어? 교점이 몇 개? 한 개야. 그러면 교점이 한 개란 얘기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중근이란 얘기. 라는 얘기는 판별식은 뭐란 얘기? 0이란 얘기. 얘는 교점이 0개야. 빵개야. 아씨. 그러면 얘는 근이 없다가 되겠지. 분명히 내가 서로 다른 미친 거 아니야? 실근이 아니야, 허근이다. 아무도 얘기 안 해, 진짜. 자, 교점이 없어.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는데 왜 교점이 없을까? 여기 지금 정황상 얘가 D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는 근이 없는데 얘는 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까? 그지? 허근은 수직선의 표결을 못해. 그러니까 없어. 수직선에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이 없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수능 치는 그날까지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 진짜 중요해. 선생님들 뽑을 때 제일 많이 시키는 이 선생님들을 뽑을 때 선생님들 그거 강의 시키거든. 시범 강의 시키거든. 그때 학원들이 저번에 우리 학원도 그랬는데 이 판별식 부분 3학년의 판별식 부분을 항상 시강을 시켜. 그러면 이거랑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아니면 그냥 요 2차 방정식에서만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있거든. 그럼 2차 방정식에서만 설명하는 선생님은 중등부 선생님으로 가고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고등부 선생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뽑는다. 선생님 뽑을 때. 자, 어쨌든 됐어? 이해했어? 자, 판별식은 이게 중요해. 됐지? 그리고 짝수 판별식을 써야 돼.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나중에 보면 문제들에서 나중에 너희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가 앞에 붙어 있지. 그럼 이게 만약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다 라고 한다면 그냥 4분의 D를 쓰게 된다는 거지. 짝수 판별식을 그냥 4분의 D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는 거야. 아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 친절하게 이가 되게 잘 붙어 있어. 그래서 짝수 판별식 무조건 써라 라는 말이야. 알겠지? 짝수 판별식이라는 거는 짝수 근의 공식에 있는 그 안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판별식 끝! 자, 그 다음에 야, 오늘 나 수업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좀만 쉬다 할까? 뒤로 넘겨갔으니까 여기서 좀만 쉬다 하자.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면 돼. 너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x가 1 또는 2다 라고 답이 나왔어. 그럼 그 바로 전식은 x 앞에 있는 계수 뭐가 있을 것이고 x-1에 x-2는 0이다 에서 우리는 요거를 뽑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거는 맞지? 자, 그래서
x가 알파랑 베타가 두 2차 방정식의 근이야. 그럼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라는 식이 그 전의 식이 될 거고, 요걸 풀어보면 원래 식이 나올 거야. 잠깐만. 에이. 아, 좁아. 아, 살을 빼야 돼. 이거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는 0이다. 그러니까 원래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a는 일단 x제곱의 개수니까 0은 아니겠지? 그지? 날려버릴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x의 요 개수는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얘는 두 근의 곱이다. 여기 상수항은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야. 알겠어?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모르는 아이들은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아, 두근을 구해서 곱하면 되겠구나. 4, 2,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두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답을 낸단 말이야. 이건 좀 나아.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게 나왔어. 그럼 막 인수분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x는 2분의 뭐 이딴 거를 곱하라고 하지 말면서 혼자 쏙쏙쏙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4.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다. 이렇게 두근이 나왔어. 그리고 두근을 곱하겠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요걸 곱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완전 삽질이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두근의 곱이다. 곱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아, 답은 그냥 마이너스 8이구나. 자, 여기에서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나온다면, 아, 그냥 두근은 곱은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요런 식으로 근과 개수의 관계는 생긴 꼬라지가 있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뭐냐면 a가 살아있는 요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저거 공식 절대로 외우지 마. 알겠지? 그냥 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고 상수가 두근의 곱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만약에 두근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두근이야. 마이너스 1과 2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아마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앞으로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냥. 자,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모르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풀어. 얘를 가지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아는 애들은 이렇게 풀겠지. 합이 1이네, 곱이 마이너스 2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에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뭐야 이거? x제곱의 개수가 뭐 2분의 1인 뭐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이네 요거 풀어서 이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아는 애들은 요거는 일단 신경 안 써. 그냥 요것만 가지고 아 합은 1이네 곱은 마이너스 2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다 곱하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지?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먹을 줄 아는 애와 못 써먹는 애의 차이다.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거야. 자, 문제는 이런 애들이야. 너희가 내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라 해도 죽어도 안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그 애들은 학교 시험에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래. x가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야.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만약에 안 쓴다고 생각을 하면 알지? 요거를 풀어야 돼. 아니면 요거를 가지고 여기 넘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거든. 자 근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합은 마이너스 2구나. 곱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니까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요 부호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요렇게 그냥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야. 두근 나오면 너희는 제일 먼저 이게 제일 먼저야. 이게 제일 먼저여야 돼. 합곱. 알겠냐? 합곱. 합곱을 알아야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합곱을 알아야 나중에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 x축과의 교점을 안다고 치니까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어. 이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는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해. 자,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는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어. 중근인 거. 자, x는 2라는 중근을 가져. 그럼 이건 합곱 어떻게 해요? 합곱할 수 있지. 합은 얼마야? 중근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똑같은 애가 두 개 나온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 그는 2랑 또 2야. 그러니까 합은 얼마야? 4. 곱은 얼마야?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해도 좋고. 물론 중근은 이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다로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알겠지? 물론 중요해. 근데 이렇게 당연히 잡을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의 효용이야. 단순히 너희가 근각계수의 관계 이러면 지금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사실상 제일 많이 나와. 제일 쉬운 문제집에서는. 그럼 너희들은 요거는 두근이 나오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4구나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요거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건 이제 우리는 다 알 거야. 그래서 4 빼기 8 해서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야.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가 거의 대부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거 공식을 그냥 외워. 공식을 그냥 외워가지고 저거 사는 데만 쓰거든.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는 근데 사실상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일상생활에서 쓰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알겠지? 그냥 단순히 저렇게 공식 띡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요거 외우는 게 아니야. 야, 지금 못 참겠으면 가서 서서 해. 너 되게 힘들어 보여. 어? 피곤해서 아니고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서서 해. 됐지?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푸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고, 맞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뭐 이딴 거는 그냥 하면 되고. 자, 혈내근에 관련된 내용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할 거야. 오늘은 문제는 뭐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서. 자, 마지막 내용이야. 저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 그랬을 때 abc를 구하시오라는, 아니지, abc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a는 빼자. abc는 안 나올 거니. 아니다. a도 뜯자.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너희들은 일단 뭘 봐야 된다고? 여기에 단 A와 B와 C는 유리수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가진다. 이렇게 켤레근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방금 전에 했었지? 두 근을 아니까 합 마이너스 2 곱 제곱하면 1이고 제곱하면 3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1이고 b는 2고 c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을 줬어.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 A, B, C는 실수라고 적혀 있어.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A, B, C가 실수라고 하면 여기에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치? 맞냐?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요거가 계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켤레근은 사용 못한다. 이해돼? 그래서 그러면 켤레근 사용 못하면 어떻게 풀어요? 그냥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거나. 자, 대입을 해볼게. A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B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C는 0이다. 그러면 A에 1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B 더하기 B 루트 3 더하기 C는 0이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2A의 루트 3 마이너스 B 더하기 B 루트 3 더하기 C는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떻게 풀지? 4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의 루트 3은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물론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오겠지, 그지? A, B, C가 나올 순 없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빡세잖아, 그지? 너무 빡세지?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그냥 요거 가지고 그냥 넘겨서 x 플러스 1은 루트 4 요거 해서 양변에 제곱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응. 이렇게 켈렉은 사용하는. 근데 답은 똑같지? 그지? 답은 똑같아. 답이 다른 애가 있어서 문제인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들은 이게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내가 본 문제는 라이트 센에 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답이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 라이트 센에 있다라는 얘기. 알겠지? 어떻게 봤지? 아씨, 이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원래 저게 몇 번 올리면 저기로 전화가 오거든. 그래서 맨날 저거로 받았거든. 근데 저거 지금 비행기 태웠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거야. 셋째. 오늘 내용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정리하자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이 다른 함수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2차 방정식이 단순히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교점을 구하는 연립한 식이라는 거. 됐냐? 여기까지. 집에 가.